이곳은 담양 읍내에 있는 5층 석탑과 그리고 단간과 단간지주가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간지주만 남아있는데 이 담양에는 단간지주 사이에 단강이 잘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이 문화재들은 담양 읍내리 5층 석탑 그리고 담양 읍내리 석단간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칭을 바꾸어서 담양 남산리 5층 석탑 그리고 담양 객사리 석단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보는 것처럼 가로수길이 아주 멋지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로수길이 사역을 가로질러서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가로수길이 애석하게도 원래의 사찰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찰에서 같은 시기에 만들고 또 같은 시기에 사용했던 이 석탑과 단간지주와 도로가 개설되면서 행정구역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전혀 별개의 사찰에서 활용한 조형물처럼 지금과 같이 명칭이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 명칭을 행정구역에 맞추어서 편의상 정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찰에 쓰였던 유산이지만 이렇게 명칭을 서로 다르게 정하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전혀 다른 사찰에 있었거나 또는 활용한 것처럼 명칭을 정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색한 명칭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원형, 원위치라는 개념에도 어울리지 않고 또 문화유산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명칭을 통해서 그 문화유산이 함의하고 있는 역사성이나 학술성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되지 않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문화재 명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구역상 다소 문화재 명칭을 정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화재 명칭이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그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문화재 명칭이 행정 편의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경험을 해보니까 이 문화재 명칭이 일반 사람이나 특히 학교 현장 그리고 교사나 학생들의 입장 그리고 특히 시험 문제 출제 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 명칭을 자주 변경을 하면 그 변경한 것으로 인해서 일반 또는 학교 또는 시험 출제 시에 혼선을 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시험 출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됩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담양 읍내리 5층 석탑 그리고 담양 읍내리 석단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문화재 명칭을 쉽게 바꾼다고 해서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문화재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문화재 명칭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조형물이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문화재의 어떤 역사성이나 학술성 뿐만 아니라 공간적 인식에도 현재 장애를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는 문화재의 어떤 역사성과 시대성을 비롯해서 그 문화재가 원형 원위치에 있으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망각하게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역 가운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단간지주 5층 석탑이 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재 명칭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그냥 담양 5층 석탑 또는 담양 석단간이라고 했다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양에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만 하면 문화재 명칭을 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현재 이 담양 객사리 석단간의 경우는 굳이 문화재 명칭을 변경을 해야 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다른 단간지주나 또는 단간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비추었을 때 문화재 명칭을 정했다면 담양 객살이 석단간이 아니라 현재 단간 자체가 돌과 철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양 객살이 석철단간 또는 철석단간 이렇게 했어야 오히려 올바른 명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점에서 아쉬운 문화재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담양에 있는 5층 석탑과 이 단간과 단간지주의 문화재 명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재 명칭을 정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편의상 일괄적으로 문화재 명칭을 정하기보다는 그 문화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과 그 문화재의 입장에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그 문화재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를 위한 명칭이 되어야지 그 문화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위한 문화재가 되어서는 또 안 되고 또 문화재 명칭이 그런 측면에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화재는 순수하게 그 문화재를 위한 것이 되어야지 그 문화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문화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문화재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환경상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화재 명칭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또는 관리상 문화재 명칭이 또 일반인들은 또 문화재 명칭이 어렵다는 그런 핑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문화재 명칭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엔 문화재 명칭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외국 사람 이름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외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 이름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 명칭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그 문화재에 대해서 익숙하냐 낯익냐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숙하면 쉬운 것이고 알면 쉬운 것이고 또 자주 접하면 당연히 익숙하고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모르면 어려운 것이고 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문화재 명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 명칭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일상과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문화재 명칭은 한번 정했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발굴이나 조사 성과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그 사찰의 이름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그동안 관련 기록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관련 기록이 나와서 그 문화재의 어떤 명칭이 명확해졌거나 이럴 경우 아니면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명칭도 고유명사처럼 그리고 하나의 사람 이름처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에 정할 때 바꾸지 않도록 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자꾸 그 행정구역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앞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문화재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깊은 고려를 해서 문화재 명칭이 한번 정해지면 가능한 경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문화재 명칭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 명칭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담양에 있는 5층 석탑과 단간지주였습니다.